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아까 폭염 관련한 첫 번째 이제 질의응답을 주셨는데요. 열사병하고 열탈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응급 상황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사병과 열탈진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의식이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 열을 배출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그런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 체온이 40도 초과가 보통 40도 이상으로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혼란이라고 해서 이제 뭐 헛소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동문서답을 한다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아주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열사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체온은 40도 미만 38도 37.5에서 38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열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제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119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9에서 구급대원 선생님들께서 오시기까지 이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몸을 쿨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그늘이나 실내 에어컨이 있는 실내 이런 데로 이제 옮기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고 몸을 가능하다면은 옷을 이제 벗겨서 몸을 이제 시원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물을 뿌리고 뭐 선풍기나 부채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증발을 시켜가지고 열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 차가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거를 이제 목이나 뭐 사타구니 아니면 겨드랑이 이런 데 대가지고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명료하다면은 물이나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의식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물이나 음료를 이제 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호흡기로 이제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을 해야 할지 쉬어야 할지 고민되는데 이런 날에는 어떻게 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운동은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심한 날은 어떻게 하냐? 심한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오는 공고 중에 매우 나쁨일 때는 실내에서 하는 걸 권하고 이제 보통까지는 실외에서 운동을 하셔도 좋고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환경안전 문제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활동 공간이 이쁘게 꾸미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그렇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예전 제가 다녔을 때는 보통의 교실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실들로 바뀌면서 이쁘고 다양하게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쁘고 다양해진다는 얘기인즉슨 어린이들이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가 특정 시설군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기준 초과율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안에 공간들이 없앨 수는 없고 교실 같은 경우에 없앨 수는 없고 이것들을 다양한 구성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다양한 구성으로 바꾸다 보니까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왕왕 생겨납니다.
특히 뭐 시트지라든지 또는 뭐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 등에서 과거에는 잘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들이 별로 없었던 시설군에서 다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보건 콘서트에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되실 게, 어린이의 공간은 이쁘게 꾸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은 폭염 대응을 위해서 쿨링 조끼, 이런 냉각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열 탈진, 열사병, 이런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몸을 쿨링하는 게 이제 가장 퍼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쿨링 제품 같은 것들이 실제로 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쿨링을 시키는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발을 통해 가지고 물을 적셔서 증발을 통해서 뭐 쿨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차가운 거를 이제 대 가지고 어떤 전도를 통해서 열을 방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 거를 억제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체온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그 제품이 어떤 우리 피부 수용체에 있는 어떤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런 거를 자극해서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실제 뭐 체온 관리의 어떤 관리를 하는 기능은 없는 제품이다. 어떤 그런 패치 같이 붙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좀 실제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체온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실제 뭐 취약 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쿨링 제품, 또 선풍기 같은 걸로 이제 증발을 시켜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다음 질문은 매일 쓰는 샴푸, 세제, 화장품이나 인공 향료 같은 생활화학 제품들도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샴푸나 세제나 화장품은 흡입 노출보다는 그 접촉 피부를 통한 노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노출 경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건강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부를 통한 노출인 경우에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에 대한 그 시험은 끝난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원래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피부를 통한 접촉 노출이기 때문에 그 흡입 노출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고, 이제 흡입 노출일 때는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제품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사용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 정책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하건제 우리나라의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환경보건에 관련된 통합법, 환경보건법이 만들어졌고요. 그중에서 제4장 어린이에 관련된 위해성 관리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환경보건법과 유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만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어린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을 대상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관련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뭐 놀이터의 납 관리, 뭐 무슨 학교 무슨 교실에 따른 뭐 무슨 뭐 실내 공기질 관리, 뭐 그중에 TVUC만 이런 식으로 별도의 각각의 그 액트들만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수한 상황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련 정책이 우수하고 매년 예산이 집행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의 관리의 소유자나 그 관리자들 그리고 감독기관, 어린이 활동관 담당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책은 우수한데 아직 대국민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보건 콘서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운 날 폭염이 발생했을 때 짜증이 많아지고 집중도 안 되고 우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폭염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여쭤주셨습니다. 요 폭염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 만성 심혈관 질환이나 호기 질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연구가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폭염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제 짜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외국 연구나 한국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하게는 폭염이 있을 때 자살과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한다. 그런 연구 보고들도 이제 최근에는 정신건강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 장애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성이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뭐 우리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 정신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가설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이나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도 기후보건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신 건강도 이제 이런 평가에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폭염의 건강 영향, 그리고 환경 오염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안전관리에 대해서 2026년 제2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것으로 준비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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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